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국내 대형주를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 뭘 사야 되는지,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면은 매매를 하는 거는 그렇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들, 현재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2차전지 관련주들, LG화학, 삼성, SDI,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내년에 대시세가 나왔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왜 제가 카카오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오늘 국내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6%,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2% 상승했습니다. 증시 상승 요인은 쉽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자, 외국인들은 현재 국내 거래소를 완벽하게 쇼핑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섰고, 코스닥은 당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80%에서 90%이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뒤늦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래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뭐 현대차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이 궁금했던 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올라간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계속 쌍끌이로 순매수로 집결시켜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그에 반해서 7만원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라간 이유는 뭐 내년에 디램 가격의 회복과 그다음에 수급이 안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무엇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가를 상대로 비교했을 때 지금 단기간에 올라간 거는 당연히 반도체적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거는,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갔던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말고도 뭐 통신도 있고 뭐 스마트폰 아니면 가전제품 다양한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온리 그냥 100% 반도체만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면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말고도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온리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뒤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를 봐야 되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반도체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반도체가 뭐 2차전지, 바이오시밀러, 언택트, 게임주, 그러니까 올해 BBIG 주도주죠. 이 주도주들에 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워낙 낮았습니다. 워낙 낮았던 것도 있고,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뒤늦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도적으로 샀죠. 왜냐?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의 빅2죠.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온다면 이 두 종목을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던 거죠. 그렇다면은 남은 종목들 중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를 선택합니다. 자, 카카오의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추이 전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꺾였어요. 사실 사람들이 더 이상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갖고 있던 그 지분율 자체를 구글에도 많이 뺏겼죠. 그거 말고도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수가 있는 여력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 성장률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네이버가 안 좋은 기업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다른 기업들, 시장 주도주가 아닌 기업들에 비해서는 성장 자체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카카오가 성장률 자체가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카카오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밑에 한번 내려가서 봐볼게요. 우리가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한 고가 제품 비중이 증가 추세로 나오는데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도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하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말하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영향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실 이 편리함 자체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카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액 자체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겠죠. 지금 영국에서 긴급 승인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자체가 단기간에 종식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웹툰. 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죠. 저도 네이버 웹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죠. 사실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마저도 지금 카카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웹툰 피코마죠. 이 피코마는 이제 일본 웹툰, 우리나라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같은 일본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에. 알아보니까 이게 인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피코마 내에서 카카오의 페이지 IP가 1%에 불과하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만화 강국인 일본의 카카오 페이지가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흑자를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 성장률 자체가 엄청납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카카오가 갖고 있는 강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지 이 세 가지 자회사의 IPO, 대형 IPO죠. 대형 IPO로 인한 카카오의 가파른 성장, 그리고 이 각 사업 분야 자체가 이미 궤도기가 성장 궤도기가 아니라 그 성장 궤도기를 넘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궤도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엄청난 이 피코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카카오 페이지가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피코마가 순식간에 역전했죠. 이 순식간에 역전한 이유가 바로 이 일본 산업에서 일본 이 웹툰 사업에서 피코마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증을 했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투자 단계에서 흑자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침투율 자체도 굉장히 높고 이게 올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침투율이 5.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 자체가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침투율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그 흑자율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이미 상승이 지금 출발이 됐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삼성 SDI 전고점을 뚫고 상승 탄력을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다만 이렇게 높게 올라간 종목들이 대다수가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해당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이 올라간 기간이 짧으면 짧은 만큼 길면 또 그 긴 만큼 거기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상승이 나온 만큼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조정이 계속 충분하게 들어가서 이제 방향, 상승 추세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 자체, 이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종목 자체가 눌려있는 자리에서 잡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고점에 물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수익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감하면서 이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돌리면서 이 매물대 위에 지금 갖다 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팔려는 사람보다 거래량이 적어도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주가가 계속 이 매물대까지 쭉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주가 자체가 심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같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왜냐? 거래세도 들어가고 수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많을 때 우상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향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것은 결국 그 기간 동안에 투자자의 니즈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 매물대에 가까이 주가를 올려놓는다는 뜻은 이 주가에 대해서 니즈를 갖고 있는데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참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투자 예탁금이 많이 들어온 시점에서 주가가 빠진다고 했을 때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슈가 너무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대형 IPO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률을 봤듯이 대형 IPO가 내년에 카카오뱅크가 확정이 되어 있고 카카오페이지,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자체도 엄청나게 큰 대형 IPO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우리가 낮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지금 대략으로 시가총액이 15조에서 40조까지 잡히고 있죠. 지금 비대면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B2, 영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의 통장 개설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호재를 갖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들어온 종목을 잡아야 된다면은 이미 올라서 가격 조정이 단기간 들어가는 종목이 아닌 이제부터 대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LG화학이나 현대차나 아니면 삼성 SDI처럼 단기간의 상승 10%, 15%라도 나와줄 수 있는 카카오 같은 종목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내일이면 이제 12월 첫째 주 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